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심층면접,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2차 시험 점수가 높은 건 알고 있지만 수업 실현이랑 심층면접 각 과목별로 점수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각 과목별 점수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뭔가 수업 실현 점수는 이제 50점 만점에 50점이 나왔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40점 만점에 이제 39.73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심층면접으로 넘어가서 심층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점에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심층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어떤 교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였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만능틀을 사용했었어요. 사실 수업에서 만능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면접 항목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교육 하면은 EM 흑곡 만들기, 그리고 민간 단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떤 수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수를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되게 숙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8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사실 아무리 이게 면접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상 스터디할 때나 시험 당일에 가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만능 틀을 외우고 이 정형에 대한 답변을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든 적재적소에 그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주고 되게 당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바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만드실 때 여기 선생님처럼 만능틀을 만드실 거면 확실하게 내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들을 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제가 문제를 확인했을 때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는 경기만의 시책, 경기만의 교육 정책을 많이 담는 느낌 같았어요. 혹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을까요? 약간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신 게, 저 또한 이제 문제의 기출들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확실히 정책에 대한 이해를 잘 돼 있냐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정책을 기반으로 너는 경기교육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떠한 활동들 할 거야?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를 좀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너의 교육 철학이 무엇이고 너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묻는데, 그 바탕에는 뭔가 경기도교육청 내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게 구현할 것인지를 뭔가 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기 심층면접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변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집단 토의가 빠지면서 기존에 집단 토의 20점, 심층면접 20점이었던 총합 40점이었는데 이 집단 토의가 빠짐으로써 이게 면접에만 40점이 이제 배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면접 한 문제당 뭔가 차지하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도 뭔가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러면 수업 실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경기도 수업 실현 문제 출제 경향은 좀 어떨까요? 실제로 경기를 지원한 분들이시라면은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실습을 나갔을 때 실제로 주지교과 위주로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출된 경향들을 살펴보면은 도덕이 나온다던가 이제 갑자기 진로교육과 독서교육을 연계해서 수업을 해보라 이런 프로젝트 수업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지원자들이 말하죠. 이제 확신방망이 맛 좀 볼래? 이런 경기교육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채로운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방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경기에서 50점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이 수업 실현이 변별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이 이제 한 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준비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험을 친 친구들을 보니까 수업 실현과 이제 그 수업 나눔 점수가 조금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좀 수업 실현 점수가 높으면 나눔도 높고 조금 실현해서 감점이 되면 나눔도 좀 감점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봐서 이게 조금 저는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업 실현을 준비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수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출이나 이제 사설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는 좋은데
스터디원가 만들어서 이제 문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에브리타임을 이용해서 그 경기 지원자들을 단톡방들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모였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그 다양한 스터디가 모여서 문제를 받으니까 거의 한 40문제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경기 중심의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좀 변별이 되는 만큼 다양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에서 좀 특징이라고 보는 게 수업 실현 이후 본인 수업을 나눔하는 건데 이 수업 나눔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업 나눔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교사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성찰에 관한 질문도 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추가로 이제 그 출제자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인권 수업이니까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이거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점이 뭔가 좀 추가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수업 자체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어떻게 수업을 뭔가 좀 유연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 나눔은 이제 수업 실현 문제에서 출제된 조건과 관련된 게 많은데 이 조건을 이제 기계적으로 좀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수업에서 어떻게 이 조건들을 녹여낼지 고민을 하고 적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수업 나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나눔을 혹시 준비하시면서 유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경기교육청에서 워낙 강조하는 게 시책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면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업 나눔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시간적으로나 이제 마음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경기도 시책을 좀 연관지으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작년 수업에서 이제 인권 감수성 신장에서 이제 수업 성찰에 대한 것을 묻고 추가로 이제 첨언해가지고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시책들을 연관지어서 추가로 말을 붙이다 보니까 조금 면접관들이 보실 때 저 관리번호는 조금 특색이 있다. 우리 경기교육청 연구를 많이 했구나. 느낌을 좀 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수업 만점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수업 실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배분입니다. 이제 실제로 경기는 사실 수업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아마 합하면 25분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수업 시간 동안 사실 길다면 길지만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개 도입 정리해서 어떤 데 좀 비중을 둘 것이냐, 뭔가 수업 배분을 미리미리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뭔가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교단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선생님이 주는 따뜻함, 학생과 교류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들을 전달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딱딱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 없지만 이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한 것들 뭔가 연기력이라고 또 압축할 수 있겠는데 뭔가 노력하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배분을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경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이제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경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전개 일부만 하시오 이렇게 15분 안에 해야 되는데 단계는 생각보다 적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너가 이 단계 내에서 실제 수업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라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업 실현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수업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알차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 수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딱 한 가지 관통하는 말이 있다면은 이건 것 같아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을 2차 시험 내내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도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뭔가 좌절을 쉽사리 단정짓지 말고 뭔가 실패를 너무나 쉽게 예상하지 말고 되게 스스로를 믿으면서 1년 안에 과정을 헤쳐나가다 보면은 뭔가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그때 2차 때 본 명언이
아직까지도 제 교직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도전하면서 뭔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경기 준비하신 선생님들 일단 1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2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2차 시험 준비 잘 하셨을 거라 믿고 경기는 특히 워낙 보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잘하고 있을 거고 내가 이제 하는 수업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수업일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응원합니다.